6월이죠. 6월 취임하는 21대 대통령 집무실. 자, 어디가 될지도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했고요. 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의 상징 아니냐. 단 하루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김동연 후보 역시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당장 어디에서 집무를 볼지 이것도 좀 난감합니다. 청와대도 거론되고 세종 임시 집무실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용산에서 떠나는 데는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이전에는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건 명백한 헌법 개정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집무실과 관저가 떨어져 있어서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다. 청와대로 복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고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6월 4일 임기 시작인데 당장 용산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냐. 차차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이전에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개헌이다. 청와대를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백악관을 모델로 일부는 이제 집무실로 쓰고 나머지를 국민에게 개방해 관광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 뭐 정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배수영님. 이게 정치적 이유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실제 표심으로도 작동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상징적으로 세종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추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제 이 상징적 효과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 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또 하나는 이제 충청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 상당히 팽팽하고 팽팽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렇다면은 세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충청 표심을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세 번째는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산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집무실은 그러면은 용산으로 안 간다면 정부 청사를 사용할 수 있을 테고, 이제 문제는 이제 관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청와대의 관저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영빈관은 또 불가피하게 사용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저, 영빈관, 정부청사. 정부청사는 외부에서 보지 못하도록 방탄시설이나 이런 걸 좀 하면 되거든요. 이미 내진 보강시설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탄핵과 선을 분명하게 긋고 충청 민심도 가져오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연결고리도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할 거 가지고 이렇게 난산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냐. 근데 지내보니까 독서실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공감대를 얻고 이것을 날림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투명한 과정, 또 공감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배영찬 소장님도 그거 같아요. 지금 시급한 현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후보들끼리 좀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는 게 많은데 하필 뭐 이거 가지고 그러는 거냐? 그 이유가 있죠. 오로지 표죠.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는 무조건 당선돼야 되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지금 보입니다. 뭐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 충청이 그 캐스팅 보트인데 충청을 잡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종을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거 외에 정책적으로도 세금도 안 걷겠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안 걷겠다. 이것도 표로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참모들 경제 참모를 쭉 보니까 다 진보 진영 인사인데 갑자기 보수 정책을 다 들고 나옵니다. 정말 이상하다. AI에 100조를 투입한다고 그랬으면 세금 걷어갖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세종 문제도 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 표로 의식해서 이제 강하게 얘기했어요. 뭐 집무실, 뭐 국회도 다 옮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발표한 총괄본부장 누구죠? 그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관습헌법 그 결정도 예. 나왔고 예. 어려운 문제인데 국민들은 논의해봐. 정작 다음 대통령은 이거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헌법 네. 고쳐서 가기 때문에 네. 다다음 대통령에 해당하는 문제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를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책이나 이런 거 아까 우리 말씀하셨죠. 전혀 뭐 비전은 안 보이고 오로지 이재명 얘기만 하면서 출사표를 던진 것도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세종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사실은 뭐 그 KTV라고 방송을 하면서 자주 한 2년 갔었는데 세종이란 도시만큼 우리나라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도시가 없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없어요. 다 물어보면 장차관들 다 국회 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은 그 버스가 수백 대가 공무원들 실어 나르고 있고 KTX가 세종시를 지나지 않습니다. 오송이라고 거기서 한 20km 떨어진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종시에 대한 이 정말 그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그 이름만 놔두고 있는 거죠. 이런 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표만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맥락이 많은 얘기들을 압축적으로 해서 어떻게 일단은 민주당에서 뭐 무조건 감세 정책만 얘기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워낙 그 이재명 대표가 원사이드 하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제까지만 해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후보로 나왔는데 예비 후보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성장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세를 한다는 거냐 증세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있다는 그렇죠. 걸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있어요. 그 여야 전부 다 해서 일단은 용산을 안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기의 문제와 장소의 문제잖아요. 장소의 문제로 치면은 사실 청와대가 제일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까지 얘기를 드리면 원래 집무실에 해당하던 여민관은 개방을 안 했어요. 1여민관, 2여민관 있고 영빈관 아까 말씀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는 없는 시스템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청와대 여민관이나 이런 데들은 클로징만 돼 있을 뿐이에요. 다시 뭘 설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행정부에서 빨리 준비만 하면 바로 진짜 하루도 안 쓰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세 번째 꼭지인 세종 문제는 세종이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로 뭐 출산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높거든요. 사는 게 불편하진 않다는 거고 공무원들이 금요일만 되면은 뭐 버스 타고 위로 올라온다. 그거는 국회가 거기 있고 대통령실이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옮겨서 효율화하자는 논의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뭐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완전히 이전하는 헌법을 바꿔야 되죠. 하지만 지금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이 공사가 들어가 있어서 26년, 27년이면 완공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본 좀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논의를 하면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좀 돈 쓸 생각 좀 그만들 하시라. 그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로 옮길지는 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도 좀 도출하고 그래도 늦지 않다. 근데 뭐 저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건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보안 취약 시설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공개를 다 하는 바람에 뭐 그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 또 들어가기 전에 뭐 속된 말로 간첩들이 와서 뭐 도청기 뭐 수만 개 설치하고도 그런 상황이죠. 이미 이제 그렇게 훼손이 된 상태여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용산도 취약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이제 어찌됐건 뭐 예산을 적지 않게 들여서 보안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하고 관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주 사무실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요. 아니 뭐 요즘 헬기도 있고 뭐 저 드론도 뜨는데 뭐 대통령 1호 드론 하나 사셔가지고 이거 타고 왔다 갔다 하셔도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대통령하고 국회가 분원이 생기면서 국회가 그쪽에서 많이 열리면 공무원들 서울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쪽에 그냥 집 장만해서 살겠다는 사람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안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청와대가 그런 이유로 안 된다면 용산도 위험한 게 이미 도감청 당했다는 게 이미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문제가 있고 군사 안보적으로 봤을 때 1점 타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전시지휘부를 한 곳에 모아놓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거기 보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다 거기 한 곳에 있는데
그러면 한 점을 타격했을 때 그냥 지휘부 전체가 괴멸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 안보상으로도 안 맞는 공간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유튜브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이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깊이 있는 그 글들을 주셨습니다. 자,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혈세 낭비한 윤 전 대통령에게 배상하게 해라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내라 낙인 찍힌 대통령 집무실인데 누가 용산으로 가고 싶겠냐 또 이런 글도 주셨어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인다. 자, 반면에 세종 집무실 물음표 충청도 민심 잡기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 오면 인천공항 가까운 데 있어야 한다. 세종까지 KTX를 타고 효율성이 있냐?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정 교수님처럼 본질적으로 이제 행정수도에 대해서 KTX가 없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으로 가는 거 말만으로 되나? 정작 이재명은 왜 개헌에 입국하나?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죠.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뭐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이제 조사기관에 있을 때는 관련된 용역을 받아서 수행을 해보면 정작 충청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행정기관을 원할까요? 더 원하는 것은 산업이나 또는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를 더 원해요. 충청권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그 근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민간 기업들이 많이 대전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충청권에도 지금 공약으로 몇몇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AI 대대적인 단지를 만들겠다. 정말 유수의 대학들을 오히려 이제 조금씩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분교의 형태로 지방으로 더 크게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사실상 서울에 뭐 신촌 캠퍼스, 안암 캠퍼스, 관악 캠퍼스 있지만 더 사실은 분교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꼭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하면은 훨씬 더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겁니다. 저는 개헌하지 않아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뭐 지금 국회 분원 생기고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그쪽에 어차피 만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집무하는데 큰 문제 없고요. 뭐 굳이 이게 수도 이전하고 연관이 되면 주 사무실은 그냥 용산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다. 아니 그렇게 미국 뭐 대통령 참 그렇게 우상시하고 우리가 미국 대통령 식으로 우리 또 하자는 얘기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일은 워싱턴에 근무하고 3일은 플로리다가 계시잖아요. 본인 리조트. 예, 그러니까 뭐 서울 세종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문제가 아니다. 세종 이거는 개헌하고도 연관이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안 된다. 실제로 제2 집무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가능한 일이고 그게 뭐 관습방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개헌 안 하면은 그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핑계 같습니다. 저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건 개헌사항이라고 이 판사 출신의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교수님? 예, 나경원 의원 얘기도 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 후보가 대통령 신분을 옮기고 국회 완전히 옮기고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권을 하면 그걸 저 누굽니까 그 저 아산 그 국회의원 강훈식. 예, 강훈식 그 총괄본부장이에요. 이분이 본래는 그 비명계였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줄을 잘 잡아가지고 지금 총괄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청 잡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세종을 가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한심하냔 말이죠.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속열차가 안 들어갑니다. 그 제가 하도 이상해서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조치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해가지고 오송이라는 정말 한적한 시골에다가 그 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저 공무원들이요 국회 간다고 뭐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저 백팩 메고 양복 입고 쫙 서 있어요. 제가 한심해가지고 이래 갖고 나라가 살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세종을 가본 적이 있는데 오송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한 20분 30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불편하게 돼 있어요. 네, 뭐 오송이든 대전이든 가서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역에도 교통 인프라 아직 많이 부족해서 만들어야 돼, 확충해야 되는 문제고 아까 뭐 논의와 관계없이 계속 언급을 하셔서 많은데 강훈식은 비명계긴 하지만 유능해서 그런 거고 예전에도 전략본부장이었다 이런 말씀 네. 드립니다.